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당군인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부활을 선언했는데요. 과연 10년 만에 재추진된 국제업무지구,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직주 근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3대 오피스 권역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나, 강남이나 여의도나 도심권역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냐. 요즘은 여기에 판교도 들어가고요.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까지도 요즘은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출퇴근이 얼마나 편리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아파트 살기 좋은데 왜 집값이 싸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 보면 알게 돼요. 왜 그 가격인지. 자, 이 중요한 서울 3대 오피스 권역의 도전장을 내는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두 번째 도전. 그래서 오늘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무슨 사업일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게 될지, 그리고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 실패한 이유, 혹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 지역까지도 정리를 드릴게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란 무엇이냐? 용산역의 철도 정비창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업무지구로 바꾸는 겁니다. 업무지구가 뭔가요? 그냥 오피스 밀집 지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되나요? 먼저 공공이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을 선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 개별 필지 개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이 제외됐는데 이게 왜 중요했는지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는 51조 원 사업 규모입니다. 공공사업비 14.3조 원, 그 다음에 민간사업비 36.8조 원이 투입되는 당군인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0년 전 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한 20조가 늘어났네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용산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 주변 한가운데에 A1부터 A4까지 핑크색으로 4개의 국제업무 용지가 보입니다. 이거 다 합쳐봤더니 88,577제곱미터예요. 현대자동차 삼성동의 GBC 부지가 79,000제곱미터인데 그거보다 한 10%가량 큽니다. 여기는 용적률을 1700% 높이 100층까지 허용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4억 또는 오피스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임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1부터 B9 블록까지 업무 복합 용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건설하는 용도의 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가 3개의 건물이 하나에 들어가는 케이스로 많이 건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1 블록부터 C5 블록까지는 업무지구 내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 시설로 들어가요. 금융이나 의료, 법률, 교육, 판매, 기숙사 등이 이 C1부터 C5 블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복합 용지와 업무 지원 용지는요, 용적률이 900% 수준에서 되도록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업이 제대로 완료된다면 여기서 얼마나 근무할까요?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요, 14만 6천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1판교 테크노밸리, 2판교 테크노밸리 합쳐서 한 7만 8천, 7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그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근무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 일정을 살펴봤더니 보도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하더라. 그래서 2025년 기반시설 착공, 2030년 초 입주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1년 10월 1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 자료가 어떻게 나왔다? 2012년에 착공, 2016년 완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도 안 돼서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정이 해제가 되고요. 사업은 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단군일의 최대 개발 사업 왜 실패했을까요? 먼저 사업 규모가 너무 컸는데 이 사업 시행 주체인 코레일의 경험 부족이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와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났어요. 여기에 무리한 서울시의 서부 이촌동 편입,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여기에 정비사업장까지 추가가 돼버린 겁니다. 정비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버리네 이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껑충 뛰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업무지구 오피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피스와 더불어서 관련된 주거시설도 같이 공급하는 계획인데 그 당시에 오피스 공실률이 특히 도심지역 중심으로 두 자릿수가 뭐예요? 20%대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심지역 중심으로 20%대 공실률이 나올 것이고 여의도도 공실률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네?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 오피스텔이 남아도는데 용산 지역에 대규모로 오피스를 지으면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에 따른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 오피스뿐만 아니라 주거 상품도 많이 공급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2010년부터 대세 부동산 하락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지으면 들어가기는 할까? 그러면서 개발이 끝나도 수요를 자찰지 못할 것이란 회의감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까요? 서울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과거의 실패 이유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진 않겠죠. 먼저 민간 주도의 통합 개발에서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 방식이 뭔가요? 간단해요. 신도시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지구 계획을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 열심히 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민간한테 용지별로 매각을 해서 공급을 하죠. 그럼 민간 사업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똑같아요. 공공이 먼저 들어가서 도로하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걸 블록별로 매각을 해서 거기에 업무지구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서부 이촌동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가 56만 제곱미터에서 49만 제곱미터대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위기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것으로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실률이 높아서예요. 근데 대한민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요 2%대로 갑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많은 공급이 이루어 있더라도 선임차 90% 이상이 완료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기 수요 받쳐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또한 오피스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고가 아파트의 수요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라임급 오피스의 수요도 충분하고 초고가 아파트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까 용산 사업은 지금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까요? 일단 용산은 어느 정도 오피스를 지어놓으면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일단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또 하나 여기가 풍수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사옥을 구할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권역에 보면은 막 명당 자리 이런 빌딩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보생명 본사 그리고 이마 빌딩 같은 거 이런 데는 공실 잘 없습니다. 왜?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산 쪽도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오피스를 지어놓으면은 들어갈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어느 지역이 수혜를 받을까요? 용산구겠죠. 그래서 용산구의 아파트를 여러분들 딱 살펴보면 억억 소리가 납니다. 재건축 사업성 없어 보이는 구축 아파트도 19억부터 시작이고요. 재건축 사업성 있어 보이니까 얘는 30억대부터 시작이네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이 좋다, 여의도가 좋다, 성수동이 뜬다, 압구정이 대세다.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강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용산구의 개발 사업의 수혜는요, 저는 환승 없이 지하철로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용산역에 30분 내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나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1호선 외대암역이 보입니다. 29분이 소요가 되네요. 자, 외대암역은 작년에 정말로 분양이 많이 있었죠. 뉴타운 지역에서 2025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이 발전되면은 종각하고 용산역 접근이 용이한 좀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청량리역이 있어요. 현재는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나중에 여기에 GTX B 노선이 개발되면 용산역에 정말로 다이렉트로 접근이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량진역이 있어요. 소요 시간이 단 3분입니다. 노량진역이 참 입지 깜패인 게 3대 오피스 권역에 환승 없이 바로 접근 가능한데 용산역까지도 3분 만에 갈 수 있네. 야, 노량진역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량진 뉴타운이 있죠. 8개 구역이 있고요. 이 중 제일 입지가 좋은 1구역과 3구역은 사업 속도가 좀 느리고 나머지 구역은 지금 입주권 단계 전후까지 가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아마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공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또한 더 아래쪽으로 석수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약간 더 봐서 안양역까지도 용산역 접근이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 지역은 이제 가격대도 좀 저렴한 구축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4호선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으로 평촌역이 신용산역까지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호재 지역이기도 하죠. 자, 1기 신도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호재 지역은 정부 과천 청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시간 24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호재가 많이 있죠. 먼저 GTX 신호선이 현재 행정상 착공을 했고요. 또한 위례 과천선의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서 과천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 유입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기름역도 신용산역까지 23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미아사거리역도 26분 만에 환승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산 지역은 GTX B 역사 예정 지역이죠. 자, 이 GTX B를 통해서 여의도, 서울역, 용산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면요. 얘가 그나마 A나 C 노선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용산역 접근이 용이한 곳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송도 인천대 입구역 주변과 인천시청 부평역 주변하고요. 별내역과 그 다음에 여기 지도상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GTX B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역세권 주변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아요. 자, GTX B 사업 언제 착공하는데요? 현재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신사역까지 연결된 것을 다시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원래 사업이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미군과의 현장조사 협의가 지연되면서 2031년 개통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될 거라는 건 언젠가 시간이 문제지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개통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수지나 이제 광교 지역 더 멀리는 호메실 지구까지도 이 용산의 접근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이 신분당선이 알짜 노선이에요. 왜? 판교에다가 강남을 지나가고요. 또한 수지나 광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셔틀버스도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나 매매나 임대 수요가 넘쳐나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한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슈킹부동산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곳 말고도 어느 지역이 용산 개발의 수혜 지역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